네가 뭔데? 감히 나한테! 그날 이후 그 미소는 더 이상 평범하지 않았다. 누구도 상상 못한 비밀, 진실을 알아버린 며느리, 그리고 무너지는 시어머니. 그 속엔 끝내 드러나선 안 될 진실이 있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많은 사람들과 사연을 나누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거실 한가운데 놓인 소파에서 박선옥이 다리를 꼬고 앉아 있다. 손에는 고급 브랜드 핸드백 카탈로그가 들려 있고 입가엔 미소가 걸려 있다. 그 미소는 부드러워 보이지만 어딘가 날카롭다. 며느리가 너무 앞서 나가면 시집이 불편해진다니까. 김나영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손을 멈춘다. 물소리가 잦아들고 정적이 흐른다. 그녀는 앞치마에 손을 닦고 거실로 나온다. 예, 어머니. 요즘 젊은 애들은 다들 자기 주장이 강해서 문제야. 그래도 우리 나영이는 말은 참 잘 듣네. 그 말은 칭찬처럼 들렸지만 공기엔 서늘한 단내가 섞여 있었다. 나영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박선옥은 카탈로그를 넘기며 말을 이어간다. 근데 나영아, 너 결혼 전에 뭐 했다고 했지? 마케팅 회사에서 일했어요. 아, 그래. 마케팅? 그게 뭐 하는 거더라? 광고 만드는 거? 비슷한데 브랜드 전략이나 소비자 분석 같은. 아이고, 어려워. 나는 그런 거 잘 모르겠어. 우리 시대엔 여자가 집안 잘 꾸리고 남편 뒷바라지 잘하면 그게 최고였는데. 나영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린다. 그녀는 입술을 깨문다. 지금도 집안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렇긴 한데 뭐랄까. 요즘 애들은 이랬다는 티를 내더라고. 은근히 자기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걸 어필하잖아. 저는 그런 적 없는데요. 네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박선옥은 여전히 웃고 있다. 그 미소는 사람을 꿰뚫어보는 칼날 같았다. 식탁 위에 놓인 과일 접시를 보며 박선옥이 말한다. 사과가 좀 물렀네. 다음엔 더 신선한 걸로 사와. 네, 어머니. 그리고 설거지할 때 물 좀 아껴 써. 요즘 수도세가 장난 아니야. 나영은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인다. 저녁 준비를 위해 다시 부엌으로 돌아가려는 나영의 뒷모습을 보며 박선옥이 중얼거린다. 며느리 복이 없어서 탈이지. 그 말은 작게 흘러나왔지만 나영의 귀에 선명하게 들린다. 그녀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부엌으로 향한다. 부엌 싱크대 앞에 선 나영은 수돗물을 틀고 채소를 씻는다. 찬물이 손을 타고 흐른다. 그녀의 눈에 이상한 빛이 스친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무언가를 참는 사람의 얼굴이다. 거실에서 박선옥의 목소리가 다시 들린다. 나영아, 저녁은 뭐해? 된장찌개 끓이려고요. 된장찌개? 어제도 찌개였잖아. 준호 아빠는 찌개 질려 하시는데. 나영은 칼을 든 손을 잠시 멈춘다. 그럼 뭐 해드릴까요? 글쎄, 네가 알아서 해. 며느리가 눈치가 있어야지. 대답이 없다. 나영은 칼로 물을 썰기 시작한다. 도마 위에서 둔탁한 소리가 반복된다. 칼날이 물을 가르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린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남편 이준호가 들어온다. 다녀왔습니다. 박선옥의 목소리가 단번에 밝아진다. 아이고, 우리 아들 왔네. 오늘 회식 아니었어? 취소됐어요. 그냥 일찍 퇴근했어요. 피곤하지? 어서 들어와서 쉬어. 나영아, 준호 들어왔다. 부엌에서 나영이 앞치마를 두르고 나온다. 어서 와요. 씻고 오세요. 준호는 나영을 보고 가볍게 웃는다. 응, 알았어. 그는 거실을 지나 안방으로 들어간다. 박선옥은 나영을 보며 말한다.
남편 들어오면 현관까지 나가서 맞이해야지. 요즘 애들은 그것도 안 해? 죄송해요. 미안하다고만 하지 말고 다음부턴 그렇게 해. 나영은 다시 부엌으로 돌아간다. 싱크대 위 창문으로 어두워지는 하늘이 보인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지 않는다. 표정도 변하지 않는다. 그저 묵묵히 손을 움직일 뿐이다. 이때 거실에서 박선욱이 전화를 받는 소리가 들린다. 여보세요? 언니. 응, 집에 있지. 나영이? 잘하지. 맨날 칭찬받아. 순하고 착해. 나영은 칼질하는 손을 멈추고 그 말을 듣는다. 우리 며느리는 말 잘 들어서 좋아. 요즘 애들치곤 드물지. 그 말이 끝나고 박선욱이 낮게 웃는 소리가 들린다. 나영은 다시 물을 썬다. 이번엔 더 빠르게. 백화점 10층 VIP 라운지. 넓은 유리창 너머로 도심이 내려다 보인다. 고급 소파에 박선옥과 그녀의 지인 3명이 앉아 있다. 테이블 위엔 커피잔과 디저트가 놓여 있다. 선옥 씨, 요즘 며느리 어때요? 한 여자가 묻는다. 박선옥은 우아하게 커피를 한 모금 마신다. 뭐, 괜찮죠? 순하고 말 잘 들으니까. 그래도 요즘 며느리들 만만치 않잖아요. 자기 주장 강하고. 우리 나영이는 그런 편은 아니에요. 조용하고 얌전해요. 다른 여자가 끼어든다.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어요. 너무 조용하면 속을 모르잖아요. 박선욱이 살짝 웃는다. 그래도 티내는 것보단 낫죠. 이때 멀리서 이준호와 나영이 함께 걸어온다. 준호는 정장을 입고 있고 나영은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있지 않다. 어색한 거리가 있다. 어머니, 여기 계셨네요. 박선옥은 아들을 보고 환하게 웃는다. 아이고, 우리 준호. 쇼핑 다 했어? 네, 나영이 옷 좀 사줬어요. 그래, 잘했네. 며느리도 꾸며줘야지. 지인들이 준호를 보며 감탄한다. 어머, 준호 씨 정말 아버지 판박이네요. 얼굴이 똑같아요.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 박선옥은 더욱 환하게 웃는다. 그렇죠? 우리 아들, 아버지 판박이에요. 성격까지 똑같아요. 과묵하고 차분하죠. 준호의 입가에 어색한 웃음이 번진다. 나영은 그 대화를 듣고 있다. 그녀는 준호의 얼굴을 본다. 그리고 박선욱의 얼굴을 본다. 무언가 어긋나는 느낌이 스친다. 지인 한 명이 나영에게 말을 건다. 나영 씨, 시어머니 모시기 힘들지 않으세요? 나영은 짧게 웃는다. 아니에요. 어머니께서 잘 챙겨주세요. 박선욱이 끼어든다. 우리 나영이가 효녀예요. 말 잘 듣고 집안일도 열심히 하고. 요즘 그런 며느리 드물어요. 맞아요. 요즘 애들은 자기 일이 바쁘다고 시댁은 뒷전이잖아요. 나영은 고개를 숙인다. 준호는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나영은 창밖을 본다. 유리창에 비친 박선욱의 얼굴이 보인다. 그 얼굴엔 미소가 걸려 있지만 눈은 웃지 않는다. 한 지인이 박선욱에게 속삭이듯 말한다. 근데 나영 씨, 좀 조용한 편이네요. 원래 그래요. 말수가 적어요. 남편이랑은 잘 맞아요? 박선욱은 준호와 나영을 번갈아 본다. 잘 맞죠. 부부는 성격이 다르면 오히려 좋잖아요. 지인들이 고개를 끄덕인다. 그러나 그 말 뒤에 숨은 의미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라운지를 나와 주차장으로 향하는 길. 나영과 준호가 나란히 걷는다. 박선옥은 앞서 걸으며 전화 통화를 한다. 응, 오늘 백화점에서 좋은 거 샀어. 나중에 보여줄게. 준호가 나영에게 작게 말한다. 어머니 앞에선 좀 더 밝게 굴어. 너무 조용하면 기분 나빠하셔.
나영은 준호를 본다. 나 원래 이런데. 알아. 근데 어머니가 그런 거 좋아하시잖아. 적응 좀 해줘. 나영은 대답하지 않는다. 그녀는 앞서 걷는 박선옥의 뒷모습을 본다. 그 뒷모습이 어딘가 낯설다. 주차장에 도착해 차에 오른다. 박선옥이 조수석에 앉고 준호가 운전석에 앉는다. 나영은 뒷좌석에 혼자 앉는다. 차가 출발하고 라디오에서 음악이 흘러나온다. 박선옥이 창밖을 보며 말한다. 나영아, 오늘 산 옷 잘 어울리더라. 감사합니다. 근데 너 화장 좀 진하게 해. 너무 수수하면 나이 들어 보여. 네. 준호는 운전대를 잡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뒷좌석에 앉은 나영은 창밖을 본다. 빌딩들이 빠르게 지나간다. 그녀의 눈에 무언가 흐린 빛이 스친다. 집에 도착하고 세 사람은 각자 현관으로 들어간다. 박선옥이 먼저 거실로 들어가고 준호는 안방으로 향한다. 나영은 부엌으로 간다. 이때 거실에서 박선옥의 목소리가 들린다. 나영아, 저녁은? 곧 준비할게요. 오늘은 고기 먹고 싶은데 냉장고에 삼겹살 있어요. 그럼 구워줘. 나영은 냉장고를 열고 고기를 꺼낸다. 그녀의 손이 천천히 움직인다. 준호가 안방에서 나와 거실 소파에 앉는다. 박선옥은 그 옆에 앉아 TV를 켠다. 드라마가 나온다. 준호야, 요즘 회사는 어때? 그냥 그래요. 네 나이면 승진도 생각해야 하는데. 아직 시간 있어요. 시간이 있긴 어딨어. 준호는 답답한 표정을 짓는다. 부엌에서 나영은 고기를 굽기 시작한다. 기름이 튀고 연기가 올라온다. 환풍기 소리가 시끄럽다. 저녁 식탁. 세 사람이 둘러앉아 있다. 테이블 위엔 구운 삼겹살, 김치, 쌈채소, 된장찌개가 놓여 있다. 박선옥은 고기를 집어 입에 넣는다. 고기가 좀 질기네. 나영은 젓가락을 든 채 멈춘다. 제가 좀 오래 구웠나 봐요. 그런가. 다음엔 적당히 구워. 네. 준호는 고기를 먹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는 항상 이렇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중립을 지킨다. 박선옥이 김치를 집으며 말한다. 며느리가 집안일은 잘하는데 감이 좀 없네. 나영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린다.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는다. 요즘 애들은 기가 세서 말이야. 남편 앞에서 목소리 높이는 게 당연한 줄 알아. 이번엔 나영이 고개를 든다. 그건 서로 존중이라 생각해서요. 박선옥이 젓가락을 내려놓는다. 존중은 윗사람한테 먼저 하는 거야. 그 말 뒤 정적이 오래 머문다. 식탁 위에 반찬이 식어간다. 준호는 찌개를 한 숟가락 뜬다.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린다. 박선옥이 다시 말한다. 나는 네가 잘 되길 바래서 하는 말이야. 젊을 땐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알게 될 거야. 네. 너 시집 온 지가 얼마나 됐지? 10개월쯤 됐어요. 10개월이면 아직 신혼인데. 그런데 벌써 그런 식으로 나오면 나중엔 어쩌려고. 나영은 젓가락을 꽉 쥔다. 어떤 식이요? 말대꾸하는 거. 전 말대꾸한 적 없는데요. 지금 하고 있잖아. 나영의 얼굴이 굳는다. 준호가 끼어든다. 어머니, 나영이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은 아니에요. 준호야, 넌 빠져. 엄마랑 며느리 사이 일이야. 준호는 입을 다문다. 그는 고기를 한 점 집어 입에 넣는다. 씹는 동작이 느리다. 박선옥이 나영을 보며 말한다. 너 결혼 전에 부모님한테 어떻게 배웠어? 잘 배웠어요. 그럼 어른한테 어떻게 말하는 건지 알겠네? 네. 그럼 앞으론 조심해. 나영은 고개를 숙인다. 그녀의 눈에 무언가 뜨거운 것이 고인다. 하지만 눈물은 흐르지 않는다.
식사가 끝나고 나영은 설거지를 시작한다. 싱크대 앞에 서서 그릇을 닦는다. 물소리가 부엌을 채운다. 거실에서 박선옥과 준호의 대화가 들린다. 준호야, 나영이 좀 신경 써줘. 무슨 일 있어요? 요즘 말투가 좀 건방져. 내가 뭐라고 하면 바로 대답하더라. 나영이가 원래 좀 직설적이에요. 그게 문제야. 며느리가 너무 직설적이면 안 돼. 준호는 한숨을 쉰다. 제가 말해볼게요. 그래, 네가 잘 타일러. 부엌에서 나영은 그 대화를 모두 듣는다. 그녀는 그릇을 닦는 손을 멈추지 않는다. 물이 계속 흐른다. 이날 밤 안방. 나영과 준호가 침대에 누워 있다. 불은 꺼져 있고 어둠만 가득하다. 준호가 먼저 말한다. 나영아, 어머니 말씀 좀 잘 들어줘. 나영은 대답하지 않는다. 어머니가 원래 그러셔. 아기는 없어. 아기가 없으면 되는 거야? 그게 아니라 그냥 좀 맞춰줘. 조금만 참으면 적응돼. 나영은 천장을 본다. 나 언제까지 참아야 해? 그냥 조금만 더. 조금이 얼마야? 준호는 대답하지 못한다. 그는 몸을 돌려 나영에게 등을 보인다. 피곤해. 자자. 나영은 눈을 감지 않는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천장을 응시한다. 시간이 천천히 흐른다. 다음 날 아침. 나영은 일찍 일어나 아침 준비를 한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차린다. 박선옥이 거실로 나온다. 일찍 일어났네. 네, 어머니. 밥은 했어? 곧 돼요. 박선옥은 소파에 앉아 신문을 펼친다. 나영은 부엌에서 그릇을 꺼내 밥을 담는다. 국을 퍼담고 반찬을 작은 접시에 옮긴다. 식탁을 차리는 동안 준호가 나온다. 어머니, 나영아, 좋은 아침. 준호야, 잘 잤어? 네. 세 사람이 다시 식탁에 앉는다. 박선옥이 국을 한 숟가락 뜬다. 국이 좀 싱겁네. 나영은 대답하지 않는다. 그녀는 그저 밥을 먹는다. 나영아, 들었어? 네, 다음엔 간 더 맞출게요. 매번 다음에 하지 말고 한 번에 제대로 해. 나영의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힌다. 소리가 크게 난다. 박선옥이 눈을 크게 뜬다. 왜 그렇게 거칠게 먹어? 죄송해요. 준호는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는다. 그는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어 한다. 식사가 끝나고 준호는 출근 준비를 한다. 나영은 설거지를 시작한다. 박선옥은 거실에서 TV를 본다. 준호가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말한다. 다녀올게, 어머니. 그래, 조심해서 가. 준호는 나영을 본다. 나영아, 나갔다 올게. 응, 다녀와. 그는 문을 열고 나간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린다. 이제 집엔 나영과 박선옥만 남는다.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나영, 거실에서 TV를 보는 박선옥.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다. 비 오는 오후, 창밖으로 빗줄기가 굵게 내린다. 나영은 세탁실에서 빨래를 정리하고 있다. 세탁기 위 선반에 정리되지 않은 물건들이 쌓여 있다. 나영은 선반을 정리하다가 먼지를 닦는다. 그때 뒤쪽에 밀려있던 오래된 서류 봉투 하나가 떨어진다. 바닥에 떨어진 봉투에서 종이 몇 장이 튀어나온다. 나영은 몸을 숙여 서류를 줍는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본다. 친자관계 확인서. 그녀의 손이 멈춘다. 서류를 펼친다. 검사 결과 불일치. 피검사자 1 이준호. 피검사자 2 이동식. 시아버지 이름이었다. 수신인 박선옥. 나영의 숨이 멎는다. 그녀는 서류를 다시 읽는다. 날짜를 확인한다. 30년 전이다. 부자 관계가 아니라고? 그녀의 손이 떨린다. 서류를 떨어뜨릴 뻔하다가 다시 꽉 쥔다.
준호는 시아버지의 친아들이 아니다. 그럼 누구의 아들인가? 박선옥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나영은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는다. 손이 계속 떨린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본다. 아무도 없다. 박선옥은 거실에서 드라마를 보고 있다. 나영은 봉투를 다시 선반 위에 올려놓는다. 하지만 마음이 진정되지 않는다. 무언가 큰 비밀을 알아버린 것 같은 느낌이다. 그때 세탁실 문이 열린다. 박선옥이 서 있다. 나영아, 뭐해? 나영은 화들짝 놀라 돌아본다. 아, 어머니. 세탁실 정리하고 있었어요. 정리? 여기가 그렇게 지저분했어? 아니, 그냥 먼지 좀 닦으려고요. 박선옥은 세탁실 안을 둘러본다. 그녀의 시선이 선반 위에 머문다. 봉투가 보인다. 거기 뭐 있어? 아, 그냥 옛날 서류 같은데요. 내가 볼게. 내려줘. 나영은 잠시 망설인다. 그리고 선반 위 봉투를 꺼내 박선옥에게 건넨다. 박선옥은 봉투를 받아들고 내용을 확인한다. 그녀의 얼굴이 순간 굳는다. 이건 오래된 서류야. 버려야 하는데 깜빡했네. 무슨 서류예요? 그냥 병원 서류. 별거 아니야. 나영은 박선옥의 눈을 본다. 그 눈에 불안이 스친다. 무슨 서류인지 여쭤봐도 돼요? 별거 아니라니까. 여기 정리 마무리는 내가 할게. 나가봐. 네, 알겠어요. 나영은 세탁실을 나온다. 복도를 걸어 안방으로 향한다. 그녀는 침대에 앉는다. 손이 여전히 떨린다. 부자관계 아님. 그 문장이 머릿속에서 맴돈다. 준호는 누구 아들인가? 박선옥은 왜 그 서류를 숨긴 것인가? 나영은 생각한다. 시아버지는 늘 준호를 대할 때 조금 차갑다. 다정하지 않다. 그저 의무적으로 대한다. 그 이유가 이것 때문인가? 그리고 박선옥. 늘 웃는 그녀. 그 미소 뒤에 이런 비밀이 숨어 있었다. 나영은 핸드폰을 꺼내 메모장을 연다. 그리고 적는다. 친자관계 확인서, 불일치, 30년 전, 박선옥 수신. 그녀는 메모를 저장하고 핸드폰을 끈다. 이날 저녁, 식탁. 네 사람이 앉아 있다. 준호, 나영, 박선옥, 그리고 시아버지 이동식이다. 이동식은 과묵한 남자다. 말이 적고 표정이 굳어 있다. 아버지, 회사는 어떠세요? 준호가 묻는다. 이동식은 짧게 대답한다. 그냥 그래. 요즘 경기가 안 좋다던데요. 견딜만해. 대화가 끊긴다. 박선옥이 끼어든다. 여보, 오늘 고기 맛있죠? 응. 나영이가 직접 구웠어요. 이동식은 나영을 본다. 그의 시선은 무표정하다. 잘했네. 나영은 고개를 숙인다. 식사가 이어지는 동안 나영은 이동식과 준호를 번갈아 본다. 두 사람은 정말 닮지 않았다. 이동식은 각진 얼굴에 날카로운 눈매를 가졌다. 준호는 부드러운 얼굴에 둥근 눈을 가졌다. 왜 이제야 알았을까? 너무 당연한 사실이었는데. 박선옥이 나영을 본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친다. 박선옥의 눈에 경계가 서린다. 식사가 끝나고 이동식은 서재로 들어간다. 준호는 거실에서 TV를 본다. 나영은 설거지를 하고 박선옥은 나영 옆에 선다. 나영아. 네. 오늘 세탁실에서 본 서류 혹시 열어봤니? 나영은 그릇을 닦는 손을 멈춘다. 왜요? 그냥 열어봤나 하고. 별 의미 없어. 나영은 박선옥을 본다. 무슨 서류인데 그러세요? 그냥 개인적인 거야. 혹시 준호 씨랑 관련된 거예요? 박선옥의 얼굴이 굳는다. 너 봤구나. 나영은 차분히 묻는다. 왜요? 준호 씨는 모르는 건가요? 그건 네가 알 일 아니야.
저도 가족인데요. 박선옥이 한 발 다가선다. 가족이라고 다 알아야 하는 건 아니야. 집집마다 비밀은 있는 거야. 나영은 물을 끄고 박선옥을 똑바로 본다. 그 비밀이 준호 씨 인생에 관련된 건데도요? 나영아, 넌 지금 선 넘고 있어. 전 그냥 궁금해서요. 궁금해하지 마. 그게 너한테 좋아. 박선옥은 돌아서서 거실로 간다. 나영은 싱크대 앞에 서서 그녀의 뒷모습을 본다. 이때 나영은 깨닫는다. 이 집에 커다란 비밀을 쥐게 됐다는 것을. 3일 후 밤. 거실 조명 하나만 켜져 있다. 나영은 식탁에 앉아 있다. 박선옥이 안방에서 나온다. 잠옷을 입고 있다. 나영아, 아직 안 자? 어머니, 잠깐 앉으시겠어요? 박선옥은 이상한 느낌을 받는다. 나영의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다. 더 단단하다. 무슨 일이야? 나영은 봉투를 밀어 박선옥 쪽으로 민다. 이거 쓰레기통에 버리신 거 찾았어요. 박선옥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그걸 왜? 친자관계 확인서. 부자관계 아님. 시아버님과 준호 씨. 박선옥은 입을 다문다. 그녀는 천천히 식탁에 앉는다. 너 뭐 하는 거야? 저도 이제 알 권리가 있어요. 남편이 누구 아들인지. 넌 모르는 게 나아. 왜요? 진실이 드러날까봐 그렇게 두려우세요? 박선옥은 나영을 똑바로 본다. 그 눈빛이 차갑다. 나영아, 이건 우리 집안 일이야. 내가 끼어들 일 아니야. 전 이제 이 집안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그래도 한계는 있어. 나영은 서류를 펼친다. 30년 전에 검사했네요. 준호 씨는 몰라요? 준호는 몰라. 계속 숨길 거예요? 그게 최선이야. 시아버지도 아세요? 박선옥은 대답하지 않는다. 그 침묵이 답이다. 나영은 천천히 말한다. 저만 알고 아무도 모르는 거네요. 입 조심해. 어머니야말로 조심하셨어야죠. 이 서류가 준호 씨한테 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박선옥의 손이 떨린다. 너 지금 협박하는 거야? 협박이 아니에요. 그냥 사실을 말하는 거죠. 나영아, 제발. 나영은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는다. 어머니, 저한테 잘하세요. 그럼 전 아무 말 안 해요. 박선옥의 얼굴이 일그러진다. 너 지금. 저도 사람이에요. 존중받고 싶어요. 며느리라고 무시받을 이유 없어요. 나영은 일어선다. 봉투를 들고 안방으로 향한다. 잘 자요, 어머니. 박선옥은 식탁에 홀로 남는다. 그녀의 손이 식탁을 꽉 움켜쥔다. 손톱이 하얗게 변한다. 다음 날 아침, 식탁에 세 사람이 앉아 있다. 박선옥, 나영, 준호. 박선옥은 밥을 먹지 못하고 있다. 얼굴이 핏기가 없다. 준호가 묻는다. 어머니, 안 드세요? 응, 입맛이 없어서. 어디 아프세요?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나영은 조용히 밥을 먹는다. 그녀는 박선옥을 본다. 박선옥은 고개를 숙이고 있다. 어머니, 오늘 날씨 좋아요. 산책이라도 다녀오세요. 박선옥이 고개를 든다. 나영이 웃고 있다. 그 미소가 섬뜩하다. 그래, 그럴게. 준호는 둘 사이에 이상한 기류를 느끼지 못한다. 그는 시계를 보고 일어선다. 저 출근해야 해요. 다녀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 준호가 나가고 나영과 박선옥만 남는다. 박선옥이 작게 말한다. 나영아, 우리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요? 제발. 준호한테는 말하지 마. 왜요? 그 애가 알면 충격받아. 인생이 무너질 거야. 그럼 어머니 인생은 괜찮은 거예요? 나는 이미 감당하고 있어. 나영은 박선옥을 본다. 준호 씨 아빠는 누구예요?
박선옥은 고개를 숙인다. 말할 수 없어. 왜요? 그냥 못해. 그 사람은 어디 있어요? 모르겠어. 연락 끊긴 지 오래됐어. 나영은 일어선다. 어머니, 저한테 잘하세요. 그게 답이에요. 그녀는 부엌으로 간다. 박선옥은 식탁에 앉아 눈을 감는다. 눈물이 흐르지 않는다. 그저 깊은 한숨만 나온다. 밤 10시. 비가 다시 내린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크다. 거실엔 박선옥과 나영만 있다. 준호는 회식으로 늦는다고 연락했다. 두 사람이 테이블 앞에 마주 앉아 있다. 테이블 위엔 차 2잔이 놓여 있다. 하지만 아무도 마시지 않는다. 나영이 먼저 입을 연다. 말해요. 준호 씨, 누구 아들이에요? 박선옥은 창밖을 본다. 빗줄기가 유리창을 타고 흐른다. 그때는 어렸어. 몇 살이었어요? 26. 결혼한 지 2년째였어. 남편은 늘 차갑고 무뚝뚝했어. 사랑이 없었어. 그냥 의무로 사는 것 같았어. 나영은 가만히 듣는다. 나는 외로웠어. 매일 혼자였어. 남편은 회사 일만 하고 나는 큰 집에서 혼자 지냈어. 그래서 다른 사람 품에 갔어요? 박선옥이 고개를 돌려 나영을 본다. 그렇게 쉽게 말하지 마. 넌 그 외로움을 모를 거야. 전 그냥 사실을 묻는 거예요. 박선옥은 한숨을 쉰다. 그 사람은 남편 친구였어. 가끔 집에 놀러 왔어. 다정했어. 날 사람처럼 대해줬어. 그래서 사귀었어요? 사귄 게 아니야. 그냥 딱 한 번뿐이었어. 그게 변명이에요? 박선옥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나영은 차를 한 모금 마신다. 박선옥은 손을 떨며 잔을 든다. 나도 사실 몰랐어. 한 번의 실수로 일이 커질 줄은. 당연히 남편 아이일 거라고만 생각했지. 그 뒤로 그 사람은 떠났어. 갑자기 사라졌어. 나는 뱃속에 아이를 품고 있었고 혼자 결정해야 했어. 시아버지한텐 말 안 했어요? 할 수 없었어. 말하면 이혼이었어. 친정에서도 쫓겨날 거였어. 그래서 준호 씨를 시아버지 아들로 키웠어요? 그래. 침묵이 흐른다. 빗소리만 들린다. 나영이 다시 묻는다. 언제까지 숨기려 하셨어요? 근데 아마 네 시아버지는 이미 알고 있을지도 몰라. 어떻게요? 준호가 아플 때였어. 수술이 필요했는데 혈액형 때문에. 남편이 의심했어. 그래서 몰래 검사하신 거예요? 응. 박선옥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근데 그 뒤로 네 시아버지가 나를 보는 눈빛이 변했어. 차가워졌어. 그래도 이혼은 안 했네요. 체면 때문이었어. 사람들이 알면 창피하니까. 그냥 참고 살기로 한 거야. 나영은 박선옥을 본다. 그녀의 얼굴엔 주름이 깊게 파여 있다. 늙은 여자의 얼굴이다. 불쌍하네요. 박선옥이 고개를 든다. 뭐, 어머니, 평생 거짓말하며 산 거잖아요. 너는 몰라. 그 고통을 알 것 같은데요. 매일 가면 쓰고 사는 거, 그거 저도 하고 있거든요. 박선옥은 나영을 본다. 무슨 말이야? 전 어머니한테 매일 존댓말하고 고개 숙이고 참고 사는데요. 그게 가면 아니에요? 박선옥은 아무 말도 못한다. 어머니는 저한테 무시하고 깎아내리고 무례하게 굴었어요. 그게 며느리 대접이에요? 나는 그냥 뭐요? 습관이라고요? 원래 그렇다고요? 나영은 일어선다. 어머니, 저도 사람이에요. 감정 있어요. 근데 어머니는 저를 사람으로 안 봤어요. 나영아, 이제 제가 어머니 비밀을 쥐고 있어요. 제가 이 비밀을 지켜드릴지 아니면 준호 씨한테 말할지는 기분에 달렸어요. 박선옥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제발 준호한테만은. 기분에 달렸다니까요. 나영은 미소 짓는다. 그 미소가 섬뜩하게 닮아 있었다. 박선옥의 그것과 박선옥은 그 미소를 보고 몸이 굳는다. 너, 왜요? 무서워요? 너 지금 날 협박하는 거지? 협박이 아니에요. 그냥 솔직한 거예요. 나영은 안방으로 들어간다. 문이 닫힌다. 박선옥은 소파에 주저앉는다.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다. 소리 없이 운다. 며칠 뒤 토요일 오후 시댁 가족 모임이 있는 날이다. 이동식의 형제들과 그 가족들이 모인다. 박선옥은 아침부터 긴장한 얼굴이다. 나영이 거실로 나온다.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했다. 원피스를 입고 있다. 어머니, 오늘 몇 시에 출발해요? 2시. 제가 음식 준비 도와드릴까요? 아니, 괜찮아. 가서 사 먹을 거야. 나영은 소파에 앉는다. 박선옥은 그녀를 본다. 너 오늘 왜 그렇게 차려입었어? 가족 모임이잖아요. 잘 입어야죠. 그래. 준호가 안방에서 나온다. 나영아, 준비 다 됐어? 응. 어머니, 저희 먼저 갈게요. 어머니는 아버지랑 오시죠? 그래, 알았어. 준호와 나영이 먼저 나간다. 박선옥은 창문으로 그들이 차에 타는 걸 본다. 이동식이 서재에서 나온다. 출발하자. 네. 두 사람은 말없이 차에 탄다. 운전은 이동식이 한다. 가는 내내 아무 말이 없다. 식당에 도착한다. 큰 한옥 스타일 레스토랑이다. 이미 준호와 나영이 먼저 와 있다. 그리고 이동식의 형, 동생 부부와 그 자녀들이 있다. 형님, 형수님. 이동식의 동생이 반갑게 맞이한다. 박선옥은 웃으며 인사한다. 하지만 그 웃음이 어색하다. 모두 자리에 앉는다. 큰 원탁에 10명 넘는 사람들이 앉는다. 음식이 나오고 대화가 시작된다. 이동식의 형이 준호를 보며 말한다. 준호야, 회사 생활은 어때? 잘하고 있어요, 큰아버지. 결혼하고 나서 더 안정된 것 같네. 역시 남자는 가정이 있어야 해. 준호는 웃는다. 나영도 옆에서 웃는다. 이동식의 형수가 나영에게 묻는다. 나영 씨, 시댁 생활은 어때요? 좋아요. 어머니께서 잘 챙겨주세요. 박선옥은 억지로 웃는다. 우리 나영이가 효녀예요. 요즘 그런 며느리 드물어요.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나영은 박선옥을 본다. 박선옥은 밥을 먹지 못하고 있다. 젓가락을 들었다 놓았다 반복한다. 이동식의 동생이 이동식에게 묻는다. 형, 요즘 사업은 어때요? 그럭저럭해. 준호가 크니까 든든하겠어요. 대를 이을 아들이 있으니. 그 말에 박선옥의 젓가락이 바닥에 떨어진다. 소리가 크게 난다. 어머, 형수님 괜찮으세요? 아, 미끄러졌네. 괜찮아. 박선옥은 젓가락을 줍는다. 손이 떨린다. 나영이 작게 웃는다. 그 웃음을 박선옥이 본다. 식사가 끝나고 사람들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눈다. 나영은 화장실에 간다는 핑계로 자리를 뜬다. 박선옥도 뒤따라 일어난다. 화장실 앞복도. 나영이 거울을 보고 있다. 박선옥이 다가온다. 나영아. 나영은 돌아본다. 왜요? 오늘 아무 말 하지 마. 왜요? 가족끼리 비밀 없잖아요. 제발. 나영은 박선옥을 본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다. 어머니, 우세요? 나영아, 제발. 내가 잘못했어. 앞으론 잘할게. 진짜요? 그래. 다시는 무시하지 않을게. 존중할게. 나영은 잠시 생각한다. 약속하세요. 약속해. 그럼 저도 약속할게요.
아무 말 안 할게요. 박선옥의 얼굴에 안도가 스친다. 고마워. 대신 조건이 있어요. 뭔데? 저한테 뭐든 다 맞추고 며느리가 아닌 사람으로 대해주세요. 박선옥은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 그럴게. 내가 잘할게. 나영은 웃는다. 그럼 됐어요. 두 사람은 다시 식당으로 돌아간다. 자리에 앉는다. 준호가 묻는다. 뭐 하다 왔어? 그냥 얘기 좀 했어. 무슨 얘기? 여자들끼리 할 얘기. 당신은 몰라도 돼. 준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인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준호가 운전하고 나영이 조수석에 앉았다. 뒷좌석엔 박선옥과 이동식이 앉아 있다. 준호가 말한다. 오늘 좋았어요, 어머니. 그래. 오랜만에 가족들 다 모였잖아요. 응. 박선옥의 목소리가 작다. 이동식은 창밖을 본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나영은 백미러로 박선옥을 본다. 그녀의 얼굴이 핏기가 없다. 집에 도착한다. 모두 안으로 들어간다. 준호는 안방으로, 이동식은 서재로, 박선옥은 거실 소파에 앉는다. 나영은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신다. 그녀는 거실의 박선옥을 본다. 박선옥은 소파에 기대 눈을 감고 있다. 지친 사람의 모습이다. 새벽 5시. 집은 조용하다. 거실 불빛만 희미하게 켜져 있다. 박선옥은 소파에 앉아 찻잔을 든다. 차는 이미 식었다. 그녀는 한 모금 마신다. 손끝이 떨려 차가 넘친다. 잔에서 흘러내린 차가 테이블에 고인다. 그녀는 찻잔을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다. 깊은 한숨이 나온다. 벽 너머 안방에서 나영의 웃음소리가 들린다. 준호와 나영이 무언가 이야기하며 웃는 소리다. 그 소리가 천천히 박선옥의 귀를 찌른다. 테이블 위에 쪽지 한 장이 놓여 있다. 나영이 놓고 간 것이다. 어머니, 미소는 계속 유지하셔야죠. 그래야 어색하지 않으니까요. 박선옥은 쪽지를 본다. 그녀의 입가에 미소가 걸린다. 하지만 이번엔 입술만 웃고 눈은 울고 있었다. 그녀는 쪽지를 구겨준다. 하지만 찢지 못한다. 그저 쥐고만 있다. 시계가 똑딱거린다. 시간이 흐른다. 박선옥은 창문을 본다. 어둠이 천천히 걷히고 있다. 그녀는 일어나 찻잔을 들고 부엌으로 간다. 싱크대에 찻잔을 놓고 물을 튼다. 물소리가 부엌을 채운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본다. 주름진 얼굴, 지친 눈, 굳어진 입술. 그녀는 웃어본다. 억지로 입꼬리를 올린다. 하지만 웃음이 나오지 않는다. 안방에서 다시 나영의 목소리가 들린다. 어머니, 물 드시려면 제가 갖다 드릴게요. 박선옥은 화들짝 놀라 돌아본다. 나영이 부엌 입구에 서 있다. 잠옷을 입고 있다. 아니, 괜찮아. 그래요? 그럼 전 물 좀 마시고 갈게요. 나영은 냉장고를 열어 물을 꺼낸다. 박선옥 옆에서 물을 따른다. 어머니,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응. 가족 모임 좋았어요. 다들 좋은 분들이시더라고요. 그래. 나영은 물을 한 모금 마신다. 그리고 박선옥을 본다. 약간의 비열한 웃음과 함께. 어머니, 앞으로 잘 지내요, 우리. 박선옥은 나영을 본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다. 그래. 나영은 웃는다. 환하게. 그 미소는 완벽하다. 그럼 잘 자요. 나영은 안방으로 돌아간다. 문이 닫힌다. 박선옥은 다시 혼자 남는다. 그녀는 싱크대에 손을 짚고 고개를 숙인다. 물이 계속 흐른다. 배수구로 빠져나간다. 박선옥은 수돗물을 끈다. 정적이 온다. 그녀는 천천히 거실로 돌아간다. 소파에 앉는다. 테이블 위의 쪽지를 다시 본다.
미소는 계속 유지하셔야죠. 그녀는 다시 웃어본다. 이번엔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하지만 그 웃음 뒤에 무엇이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창밖으로 해가 뜬다. 새 아침이 온다. 박선옥은 창밖을 본다. 빛이 거실로 들어온다. 따뜻한 빛이지만 그녀는 춥다. 그녀는 담요를 가져와 몸을 감싼다. 소파에 웅크린다. 이제 이 집의 주인은 누구인가? 미소를 지닌 사람은 누구인가? 그 답은 아무도 모른다. 다만 하나는 확실하다. 이제 박선옥은 더 이상 예전의 그녀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나영 역시 예전의 그 순한 며느리가 아니라는 것.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됐다. 미소 뒤에 숨겨진 전쟁이. 한 달 후, 오후, 거실에서 박선옥이 소파에 앉아 있다. 그녀는 예전처럼 우아하게 차를 마시고 있다. 하지만 손이 여전히 미세하게 떨린다. 나영이 부엌에서 나온다. 앞치마를 벗으며 거실로 온다. 어머니, 저녁 준비 다 됐어요. 박선옥은 고개를 끄덕인다. 고생했어.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나영은 박선옥 맞은편에 앉는다.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긴장이 흐른다. 어머니,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그래. 네. 예전보다 훨씬 부드러우세요. 박선옥은 억지로 웃는다. 나영이가 집안일 잘해줘서 그래. 칭찬 감사해요. 오늘 시댁 모임 있다고 하셨죠? 박선옥의 표정이 굳는다. 응. 준호 씨도 같이 가죠? 전 집에서 쉬려고요. 그래, 알았어. 나영은 일어나 안방으로 향한다. 문을 열기 전 돌아본다. 참, 어머니. 제가 요즘 정리하다 보니까 옛날 사진이 많더라고요. 박선옥의 몸이 굳는다. 무슨 사진? 준호 씨 어렸을 때 사진이요. 근데 신기한 게 아버님 어릴 적 사진이랑 하나도 안 닮았더라고요. 박선옥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근데 시댁 모임 가시면 큰아버지 보시잖아요. 준호 씨가 큰아버지는 닮았는지 여쭤보세요. 왜 그런 걸 물어? 그냥 궁금해서요. 가족들끼리 닮은데 찾는 거 재밌잖아요. 나영은 웃으며 안방으로 들어간다. 박선옥은 차를 든 손을 내려놓는다. 찻잔이 테이블에 부딪히며 소리를 낸다. 저녁 6시. 준호가 퇴근해서 들어온다. 다녀왔습니다. 박선옥이 반갑게 맞이한다. 어서 와. 오늘 시댁 모임 가야 하니까 빨리 씻어. 네. 준호가 안방으로 들어간다. 나영이 옷을 갈아입고 있다. 나영아, 너도 같이 가. 아니, 난 피곤해서 집에 있을래. 나영은 준호를 본다. 당신이 가서 어머니 모시고 와. 난 진짜 피곤해. 알았어. 준호는 옷을 갈아입는다. 나영은 창문 밖을 본다. 해가 지고 있다. 준호와 박선옥이 집을 나선다. 차 소리가 멀어진다. 나영은 혼자 거실에 앉는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메시지를 작성한다. 준호 씨, 어머니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당신 친아버지가 누구냐고. 손가락이 전송 버튼 위에 머문다. 하지만 누르지 않는다. 그녀는 메시지를 지운다. 아직은 아니야. 나영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소파에 기댄다. 밤 9시. 준호와 박선옥이 돌아온다. 박선옥의 얼굴이 창백하다. 다녀오셨어요? 나영이 현관으로 나온다. 응. 준호가 말한다. 나영아, 큰아버지가 너 언제 얼굴 보자고 하시더라. 그래요? 좋아요. 박선옥은 아무 말 없이 안방으로 들어간다. 문을 닫는다. 준호가 나영에게 속삭인다. 어머니 오늘 좀 이상하셨어. 말도 없고 피곤하신가 봐요. 그런가. 준호는 화장실로 간다. 나영은 안방 문을 본다. 이튿날 아침
식탁에 세 사람이 앉아 있다. 박선옥은 밥을 먹지 못하고 있다. 준호가 묻는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나영이 말한다. 어머니, 제가 오늘 병원 모시고 갈까요? 안색이 안 좋으세요. 아니야, 괜찮아. 그래도 건강검진은 받으셔야죠. 박선옥이 젓가락을 내려놓는다. 나영아, 나 좀 힘드니까 조용히 좀 해줘. 준호가 놀란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아니야, 미안해. 내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나영은 조용히 밥을 먹는다. 그녀의 입가에 미세한 미소가 걸린다. 준호가 출근하고 집에 나영과 박선옥만 남는다. 박선옥이 거실에서 나영을 부른다. 나영아, 이리 와봐. 나영이 나온다. 왜요? 우리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요? 박선옥은 나영을 똑바로 본다. 너 언제까지 이럴 거야? 뭐요? 날 괴롭힐 거야? 나영은 앉는다. 전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매일 그 눈빛으로 날 보잖아. 매일 은근히 협박하잖아. 어머니가 예민하신 거예요. 나영아, 제발. 이제 그만하자. 나영은 박선옥을 본다. 그 눈빛이 차갑다. 어머니, 전 그냥 며느리 노릇하는 거예요. 예전에 어머니가 원하시던 대로요. 뭔 소리야? 순하고 말 잘 듣고 집안일 열심히 하는 며느리. 그게 어머니가 원하시던 거잖아요. 박선옥은 고개를 숙인다. 나영아, 내가 미안해. 진심이야. 늦었어요. 뭐? 나영은 일어선다. 어머니는 처음 본 순간부터 저에게 상처 줬어요. 매일 무시하고 깎아내리고 무례하게 굴었어요. 그게 쉽게 잊혀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복수하는 거야? 복수 아니에요. 그냥 살아남는 거예요. 박선옥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나영아, 어머니, 울지 마세요. 눈물은 약한 사람이 흘리는 거잖아요. 어머니는 강한 사람이에요. 나영은 부엌으로 간다. 박선옥은 소파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다. 그날 밤 안방. 나영이 침대에 누워 있다. 준호는 옆에서 핸드폰을 본다. 나영아. 응? 어머니가 요즘 많이 이상하셔. 우울해 보여. 그래. 응. 뭔가 고민 있으신 것 같은데. 나영은 준호를 본다. 당신은 모르는 게 나아. 무슨 말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자자. 나영은 눈을 감는다. 준호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본다. 새벽. 거실에 혼자 앉아 있는 박선옥. 그녀 앞에 서류 봉투가 놓여 있다. 그녀는 봉투를 집어든다. 그리고 천천히 찢기 시작한다.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가른다. 그녀는 찢어진 종이 조각들을 본다. 그리고 작게 웃는다. 이제 네 세상이구나, 나영아. 그 웃음은 쓸쓸했다. 창밖으로 해가 뜬다. 새로운 아침이다. 하지만 이 집의 아침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다. 미소의 주인이 바뀌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당신이라면 그 비밀을 끝까지 숨길 수 있었을까요?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도 공유해주세요.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